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 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어떤 좀 변동성이라고 좀 보여진대요. 자,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금일은 0.4% 정도 밀렸네요. 1978.9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외국인 쪽은 매수 기조를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일단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장이 지속적으로 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아무 종목군들이 다 못 올라갑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종목의 압축은 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백화점식에 대한 종목 포트보다는 압축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환율을 보게 되면 1117원 40전에 거래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0.3% 정도 상승을 했죠. 수출주들에겐 좋습니다. 일단 엔저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등락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일단 원화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당연히 수출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과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 즉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증식해보세요 끝나시고 난 다음에 4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좀 열어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가지고요. 올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상승 마감으로 마감이 좀 됐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날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군이었죠. Snet, 코콤. 제가 그 아침에 역전의 명수 시간에 나와서 이 사물 인터넷 시장 계속 좀 강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만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S넷이라든가 S넷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말씀드렸죠, 그죠? IPv4에서 IPv6로 전환하는 가장 큰 시스템 쪽으로 보시면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을 먼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 관련주들부터 먼저 정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지금 가족분들 중에서 보면 대다수 집중 투자를 하신 분들이 50%대 수익률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다. 그것이 한 해 수익률을 장담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5%, 하루 3%, 뭐 마이너스 2% 이게 중요한 시장이 분명히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점이 참고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해안을 찾으시고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동향은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상승 가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사물 인터넷 영역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결국은 사물 인터넷 영역 확대예요. 비콘 시스템, 즉 근거리 무선 통신의 NFC 시장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 이런 것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 동향 자체가 작은 산업 동향이고 작은 시장이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큰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시스코 회장의 3차 회동까지 지금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이 시점부터 오히려 상승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밑에서부터 꼭 좋은 종목 왜 그렇게 자꾸 지고 가라 말씀드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빠르게 성장성을 체크해 봐드리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 결국은 성장하는 섹터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해답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128만 3천 원에 30%가 있어요. 30%요? 네. 네. 최고 기업이라 매수하셨나요? 네, 올 여름에. 올 여름에? 값만 떨어지면 괜찮다고 해서요. 네. 예, 그때 샀어요. 128만 원짜리대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다. 네, 언제 팔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가 네, 4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 재료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죠. 네네. 네, 2조 2천억 규모 정도가 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130만 원 정도 되면은 저항대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오늘 130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약간의 수익 중이세요. 네. 약간의 좀 수익 중이신데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일단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크게 봐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네. 고점대에서 저점대까지 밀려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를 대충 그어보게 되면 한 133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예요. 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한 번쯤은 챙겨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팔고 나서 다음에 또 그 120만 원대가 안 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안 오게 되면 다른 종목 사시면 되죠.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그래도요. 예. 62,500원에 10%좀 부탁합니다. 62,500원에 10%. 예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 예.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고, 그것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능력 평가와 그 다음에 영어 능력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시행하는 직무 능력 평가 시스템과 이 회사에서 시행하는 영어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만 됩니다. 그죠? 자, 삼성 그룹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많겠죠, 그죠? 예예. 예. 이 회사가 계속 그 시험을 쳐야만 입사를 할 수가 있다. 자, 삼성 그룹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시험을 쳐야만 입사를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자꾸 내려가기만 해서요. 지금도 실적이 좋죠.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2%, 하루 3% 빠지는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올라올 섹터고 실적이 좋은 회사라면 꼭 지고 가셔야 된다. 그것이 성장성이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고 가세요. 좋은 회사입니다. 일감 몰아주게 하는 회사예요. 지금 거래량 거의 없이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을
덜렁 지금 만약에 손절이라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날아가게 되면 못 잡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를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예. 하나로 마이크는요? 하나마이크론.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1,350원에 80%요. 1,350원에 80%?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TV에서 그게 고가를 뚫고 간다 그래갖고 그냥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고 나니까 네. 700원인가 찍고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많이 올랐죠? 예,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죠? 고가 뚫으면은 간다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간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되죠. 뭘 이렇게 아니, 걱정을 그래서 하세요? 네. 지금 다른 건 가는데 못 가니까 팔아야지 되나. 별로 많이 손해가 아니니까. 그 속담 중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 맞아요. 예.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죠?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마이크론이. 그죠?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5,000원대의 저점을 만들었었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 저점 나왔죠? 그죠? 네. 여기 네. 저점 나왔단 말이에요. 올라가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가는 거 아세요? 예, 예. 이렇게. 그럼 목표가 얼추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쉬어가야 된단 말이죠? 550원대까지 왔으니까 쉬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이죠? 예, 예. 내년도에도 실적이 괜찮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꾸준하게 더 올라갈 확률은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10,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그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아마도 쓰이실 예,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비중이 80%시다 보니까 예, 예. 다른 종목을 좀 못 보시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좀 참고를 하시고 예, 한 12,000원대까지는 보세요. 하나마이크론. 예, 감사합니다. 12,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예, 예. 그럼 언제까지 한 몇 개월 가져가야지 되나요? 그거 알면 참 좋은데 제가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내년 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이제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22만 5천 원에 50%요. 22만 5천 원에 비중은 몇 프로시라고요? 50%입니다. 50%. 자,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요식해서 행보를 하고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예. 조금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싶어요. 이거요. 쿠쿠전자. 자, 쿠쿠전자가 지금 실적이 앞으로의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실적치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 자, 이 회사 동사 같은 경우에 상장되고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리홈쿠첸을 한번 보자고. 이 똑같은 회사잖아요. 그죠? 밥솥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리홈쿠첸도 보면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횡보가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예. 자, 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10월 달입니다. 리온쿠첸의 10월 달 모습과 쿠쿠전자의 10월 달부터의 모습입니다. 차트가 비슷해 보이죠. 그죠? 예, 예.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어떤 이제 쉬어가는 곳이라 쉬어가는 자리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쉬어가는 자리대, 즉 횡보가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뚜렷한 특징이 뭐냐?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기록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인 자리대는 쿠쿠전자는 21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매수가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으로 보인 자리대가 19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럼 이 사이를 어느 정도 당분간은 횡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횡보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자, 중국이 이제 오늘도 보면 중국의 최근 그 중국 주식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뭐 그래도 약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 중국 주식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중국 쪽에서 보면 경기 부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 이런 쪽으로 진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중국 쪽에서 이 쿠쿠전자와 리온쿠첸이 자,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즉 쿠쿠전자야 뭐 상장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올라온 구간이 없었습니다만 비상장 때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죠? 비상장 주식일 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쿠쿠전자는. 자,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기대감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국인의 매출이죠. 그죠? 예. 중국인들이 밥솥을 사가기 시작한다. 이런 기사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인들의 중산층이 늘어나고 중국인들의 소비가 진작이 된다. 그러면 이 중국 관련주, 즉 특히 밥솥 관련주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래량하고 이런 측면을 보면 아직까지는 횡보가 조금 더 나올 자리대고 이것이 시세 분출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 즉 2015년도 초,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때까지의 어떤 기다림을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비중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예. 배당하고는 좀 어떻게 상황하게 됩니까? 배당은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가요? 배당이요. 아, 배당. 예. 이 회사 아직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배당을 하는데 보면 이 회사가 뭐 배당 관련해서 어떤 명확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배당 관련해서는 자, 요 투자 지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해답이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죠?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에도 5,800원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3, 4분기까지 7,700원이 나오는데 과연 배당을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히 배당을 한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배당은 조금 글쎄요. 저는 올해도 안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배당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예. 안 들리세요? 다전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IS 동서. IS 동서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기 23,200원에 23,200원이요? 예. 네, 35%. 35%. 예. 수익 엄청나게 나셨네요. 그죠? 예. 네, 아니, 어떤 이게-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이걸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니, 전번에 한번 예빈균 전문가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한 5만 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원금 빼세요, 어머니. 원금을 빼시라고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1,0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하셨죠? 예. 그 1,000만 원 원금을 빼세요. 원금만큼만 매도를 하세요. 예. 나머지는 좀 더 들고 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량 차익을 하시든가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보면 이 기업이 전환사채나 이 발행한 게 한 700억 가까이 돼요. 예. 그럼 그 물량 다 털어야 되거든요. 예. 내년도 상반기 중반부터 이제 5월 달부터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 5월 달부터. 네, 내년 5월 달부터. 예. 그게 대충 한 70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규모가. 예. 그러니까 일단 적당한 시점에 5만 원 정도가 왔으니까 5만 원 이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한 4만 4천 원? 그 정도 깨면 나머지는 다 이익 실현 확정 지시고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림당요. 야, 예림당.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800원에 60%요. 6,800원에 60%.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다 돼가는데. 예. 그 8,000원 넘어갔을 때도 차익을 안 하셨다, 그죠? 예, 그때 안 그래도 상담을 했을 때, 8,200원까지 보라고 그때, 하셔가지고,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이게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아세요? 예, 저가항공 거기 내나 유가 기름값 내리고 해가지고. 네. 티웨이 홀딩스 하는 티웨이 항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티웨이 홀딩스 이 주식이 오늘도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여기에 지분 구조를 이 예림당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주가 자체는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 이 예림당에 대한 부분들, 즉 예림당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전자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로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티웨이 홀딩스가 빠지면 이것도 급격하게 좀 빠져요. 근데 자, 지지대는 명확합니다. 6,600원대 요 부근이 지지대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지금 요 선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자, 요 선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는 뭐 얼마 수익이 안 나 있으니까 제가 8,200원까지 한번 보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요 선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600원대 요 부근인데 자, 요게 왜 중요한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곳이에요. 그죠? 보이시죠? 예. 예, 이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곳이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대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월 만에 이걸 다시 뚫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들었던 거래량,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빠뜨렸던 거래량,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들었는 거래량은 또다시 이쪽에서 첫 매집 구간대의 거래량하고 동일시 보입니다.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주포가, 즉, 이 예림당에 대한 주로 다루는, 그 개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수급이 중요한데 기관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걸 좀 끌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6,600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여지니까요. 지금 그렇다고 뭐 얼마 수익이 안 난 구간에서 파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6,800원이면 아직도 손실 중이신데. 자, 8,200. 자, 요번에 만약에 이게 8,000원 부근까지 오면 익절가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조금 더 내시면 좋은데 익절가를 조금 높여가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로는 한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단기로는 글쎄요. 이 단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자, 단기가 이게 안 먹히는 종목이라는 이유가 이 지지대를 쉽게 무너뜨리고 쉽게 또 뚫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단기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아, 또 내려갈까 봐 겁이 나서. 밀리더라도 들고 하셔야죠. 왜냐하면 자, 이 회사에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자교과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 서울경제TV도 전자칠판으로 바뀌었죠. 그죠? 최근에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자칠판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사물 인터넷과 연관해서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먼 미래의 제품적인 얘기다 보니까 지금 바로 올라오지는 않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그냥 줄여도 괜찮겠다, 그럼 그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예, 지금은 조금 매수가 근처 올라오면 비중 좀 줄이셨다가 다시 밑에서 재매수 구간을 잡아. 지금 올라오는 게 진정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티웨이 홀딩스라는 게, 이게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급격하게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 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지금 유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최근 들어와 좀 주가는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기관들 수급이.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이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000원에 30%입니다. 3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예, 재상장하기 전에 가격도 지금 제가 매수하는 가격이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배당 관련도 있고 해서 네. 지금 현재 손해인데 들고 가야 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자, 일단 은행주들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네. 일단은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의 얘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은행주들은 별 메리트가 없다라고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 예, 우리은행을 좀 보게 되면 배당이 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배당을 안 했어요. 우리은행이 배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최근에 이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일단은 만약에 배당주를 좀 하시게 된다라면 전통적으로 네. 배당주 쪽에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뭐 SK텔레콤이나 네. 아니면은 뭐 KTNG라든가 이런 기업들. 근데 KTNG 같은 경우 담배값 인상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 네. 오히려 배당을 보게 된다라면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5% 이상씩 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 좀 보는 게 낫고 일단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 당분간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뭐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은 쌉니다. 가격은 네, 아주 싼데, 싸더라고요. 네, 가격은 싼데 일단은 뭐 크게 메리트를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제 시간이 걸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1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만약에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실 거라면 네.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전 저 좋다고 보거든요. 글쎄 전문가님의 종목으로 봤을 때요. 네. 전문가님의 종목이라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아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전 갈아타겠습니다. 예,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 인천에서 강의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꼭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거든요. 네,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고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네. 그때 꼭 참석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생긴 분이시죠.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김중 멘토님을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 멘토님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기입니다. 바로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를 사셨네요. KG 이니시스를
14,400원에 비중 20%. 예. 좋네요. 예, 종목 흐름 좋아요. 예, 종목 흐름 좋고, 최근에, 뭐, 결제주, 이거 다 아시죠? KG 이니시스면, 뭐, 거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예,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예, 보유하세요. 예, 조금 더 보유하시고, 예, 전고점 돌파 흐름 한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좀 끊어주세요. 예, 거기서 끊어주시고, 조금 더 수익을 살짝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18,000원 근접하시면 이거 기술적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과감하게 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림 줄 때 그때 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수급 자체도 외국인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예, 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 썬데이 토즈. 오늘 뭐 종목 수익들이 많이 나셨네. 17,900원에 20% 비죠. 예, 제가 이거 상담할 때마다 된다 그랬죠. 예, 썬데이 토즈. 예. 뭐, 전 국민의 애니팡이고, 예, 여러분들의, 이거 애니팡이 굉장히 지금 장기 히트작이에요. 그 애니팡2, 사천성. 아직도 아주머니, 그 아저씨들은 한번 게임을 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은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NC소프트가 요즘에 잘 올라가잖아요. 그 리니지 아직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못 바꿔요. 예 그들은 예 바꾸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예 반드시 이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결국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나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쯤 올라가서 한번 좀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2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좀 노리세요. 예, 어느 정도 예, 단기 반등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예,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예, 얼마에 사셨나? 85,000원에 비중 50%. 뭐 저가에 뭐 잘 들어가셨는데 일단 뭐 더 빠지진 않겠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S51 상담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 월봉 보시면 자 2009년도 그때 유가 그때도 한 60불 뭐 70불 했었죠. 여기 구간 그때도 한 11만 원 했었는데 지금 86,000원. 이건 좀 너무 과도한 하락이에요. 과도한 하락. 예. 아까 뭐 앞으로 뭐 유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요. 그러면 수요 많아지고 정제 마진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겠죠. 예.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겁니다. 한 10만 원대는 저는 다시 예, 회복할 거라고 봐요. 뭐 잘 사신 것 같고 뭐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지금 빠져봤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KG ETS는 5,900원에 비중 15%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동종목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예, 종목 자체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있어요. 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예, 뭐 분기별 뭐 40억, 50억씩 나옵니다. 다만 뭐 3분기, 뭐 4분기 조금 뭐 둔화된다. 요 정도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좀 빠졌는데 지금 뭐 밸류에이션, 예,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좀 밑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예, 저는 뭐 회복될 거라고 봐요. 예, 주가는 회복될 거라고 보고요. 뭐 그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이 정도로 하면 뭐 5,500원대 예,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것같아요. 오히려 예, 주가 빠질 때 더 들어가셔도 돼요. 예, 더 들어가셔도 되고 뭐 얘네들 하는 그런 업황도 예, 뭐 사양산업도 아니고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 얘네들만 어떻게 보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지금 괜찮아요. 폐기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예, 괜찮습니다. 예, 종목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자 SK CNC. 자, SK CNC. 자,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랐어요. 13만 원대부터 해갖고 4월부터 해서 27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뭐 기간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예, 동종을 보면
지금 SK의 최대 주주가 SK CNC죠. 두 개의 주가가 이렇게 뭐 비교 차트 보시면 올해 들어서 많이 벌어졌어요. 예. 어차피 같은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예, 보시면 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좁혀질 거라 보여집니다. 오늘 보시면 SK CNC는 한 4% 떨어지고 SK는 되려 좀 올랐어요. 그럼 뭐 비정상적인 부분이 좀 좁혀지는 구간이 있더니 이게 쭉쭉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뭐 SK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시고요. 예, 다만, 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삼성 SDS에 비교하면 SK CNC는 굉장히 싼 거예요. 예, 그에 비해 뭐 같은, 뭐 비슷하게 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룹사야 그런 물량 받아갖고 하는 거 생각하면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급도 아직까지는 예, 잘 받쳐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SK와 그런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해소됐을 때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2만 뭐 1,000원이면 뭐 그렇게 뭐 비싸게 샀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예, 들고 가세요. 공교롭게도 삼성 SDS가 나왔네요. 예, SDS는 왜 지금 이게 33만 원까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사시는지도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정신에 산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저는 삼성 SDS를 살 거면 차라리 SK CNC를 하세요. 예, 같은 뭐 그런 그룹의 어떤 좀 지주다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괜히 뭐 상장한 다음에 사실 뭐 이런 뭐 대형주 상장 좀 오랜만에 상장했잖아요. 예, 이건 뭐 더 떨어져요. 제가 보면 더 떨어집니다. 이건 30만 원 밑으로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보고요. 나오세요. 웬만하면 나오시고, 예, 여러분들 할 종목 아닙니다. SDS. 삼성 빼고 SDS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10만 원도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프리미엄 빼면.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예. 종목 지금 59,000원 비중 20%. 예, 지금 뭐, 예, 실적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예, 올해 들어서 그렇게 뭐 작년에 비해서는 예, 나쁜 건 뭐 사실인데 오히려 뭐 적자 부분 축소되고 예, 가스 부분은 앞으로 여기 뭐 바닥 같아요. 지금 바닥 같고요. 예, 뭐 4분기 뭐 개선되고 그리고 또 천연가스값 하락하는 그 상황에서 물량을 좀 모은 다음에 나중에 천연가스 값이 반등을 할 때 그때 또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예, 한국가스가 독점 체제잖아요. 예, 먼저 얘네들 다 수입한 다음에 뭐 대성이나 이런데 예, 공급해주는 그런 예, 건데 일단 한국가스공사 예, 공기업이라는 거 빼고는 굉장히 뭐 독점적인 구조고 앞으로 뭐 지금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예, 다시 한번 치고 갈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비중 59,000에 20%라면 오히려 5만 원 근접할 때는 비중 좀 더 늘려서 예, 박스권 뭐 상단은 58,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렇게 5만 원, 58,000원 그 사이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렇게 뭐 무리는 없어 보여요. 예,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비중 예, 빠졌을 때 예, 확대를 해서 예, 잘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상단은 뭐 58,000원 정도만 보세요. 예, 거기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예, 하나대투증권 본사에서 예, 저와 조민규 멘토님의 예,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하나대투증권 본사에서 10층에서 하고 있고 무료입니다. 예, 무료니까 많은 예, 참여 부탁드리고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야, 예병구 멘토님하고 정재문 멘토님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번에서 1번 두 대입니다. 자, 문자는 지금 방금 이제 김지웅 멘토님께서 가셨으니까 더 안 보내셔도 됩니다. 내일 또 보내시면 되겠고요. 전화 좀, 바로 오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성학 이거 계속 안 가고 머물고 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왜 됩니까? 왜야 되긴요? 22,000원 500원까지 올 거라 해서 예. 계속 들고 있는데 언제 그럼 뭐 내년이 돼서 올긴지 항상 그래서 머물고 안 그러면 더 일이 갔다 오면 요거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22,000원까지는 왔잖아요. 한번. 22,500원, 22,000원까지 왔다 가고 나서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전에 네. 내가 그 회원했었잖아요. 물어보니까 22,500원 올 거라고 또 그랬다고요. 거의 22,500원이 한번 왔었잖아. 그때 아니, 못 안 파셨구나. 왔어요. 내가 가고 나서는. 22,000원까지인가 왔다 가고 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손절매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걸 물어보려고요. 글쎄요. 왜 근데 회원 종목을 안 사시고 이 동성화학을 들어가 계셨죠? 내가 들어간 거고 원래 내가 회원 할 때부터 물어봤다고요. 예. 내가 회원이 끝났다고 문자가 안 오대요. 11월 달부터 11월 초에부터 다 안 오더라고. 글쎄요. 그 화학주가 이게 지금 아직도 동성 그룹주로 보면 이 동성 그룹으로 본다면 이 동성화학도 지금 반등이 와야 되는데 화학주에 대한 부분들, 즉 섹터가 안 올라오니까 이제 못 올라오는 건데 지지대는 지금 명확해요. 이 부분이 지금 15,000원대, 이 부분은 늘 지금 지지가 되면서 15,500원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늘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거고, 자, 이제 이미 뭐 하락폭까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기다려보세요. 근데 계속 장이 안 움직이고 그건 올라가지를 않아요. 장이 막 30포인트, 며칠 전에 뭐 몇 포인트 와도 이건 오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화학주 섹터가 안 좋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왕 이거 뭐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죠? 예, 올해 한 1년 다 돼가요. 예. 그럼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셔서 이번에 다시 한번 22,000원대 이상 오게 되면 그때는 팔고 나오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달 얼마 안 남았고 올해는 안 오고 있고 내년 또 1년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1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자, 전통적인 꿀뚝주가 수급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다 버리고 난 다음부터 다시 기관들이 재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와가 찔끔찔끔 다른 꿀뚝주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종목군들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게임주들이 많이 가니까 기관들이 또 수급을 줄이면서 서서히 그냥 질질 흘러내린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게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면 그게 그 가격대 올까요? 21,000원대가. 22,000원대가요. 예. 내년 5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거예요. 4월 달. 내년 4월 달. 5월이면 4월까지야.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거예요. 나 하다 안 가서 이 종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게 손절매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손절매를 자꾸 한다고 해서 뭐 그 종목군들이 또 반드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아직도 한 6개월 이상 있어봐야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한전기술. 한전기술? 네. 네. 58,500원. 네. 15%. 15%?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많이 내려서 샀는데요. 네. 계속 지금 내려서, 걱정이 됐어요. 자, 어머니 이거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아니면 좀 짧게 단기 매매 하시려고 들어가셨어요? 뭐, 조금은 여유를 뒀어요. 조금 여유를 두셨다고요? 네. 어느 정도?
한 내년까지 들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괜찮으면 들고 가는데 네. 다른 것도 주식이 좀 물려 있어서요. 아, 자 그러면은요. 네. 한정기술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이제 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보면은 이제 한정기술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네. 원자력 관련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죠. 유지 보수하고 있고 화력발전소 유지하고 있고 보수해주고 있고 운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보게 되면 지금 뭐 신고리 쪽하고도 마찬가지고 원전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신흥국 쪽은 여전히 신재생 쪽보다는 원자력 쪽에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도에 원자력 발전소 입찰 부분들도 있고요. 이슈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괜찮은 메리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3분기에는 30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네. 근데 올해 3분기는 117억 정도 했죠. 3배수 가까이 증가했죠. 그죠? 네. 그리고 올해 4분기 때는 작년에는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엔 얼추 빠질 만큼 다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 종목은 꾹 참고 네. 내년 이맘때까지 한번 좀 보세요. 네. 네, 그러면은 아마도 좀 괜찮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짧게 보지는 마시고요. 좀 네.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추가 매수도 어머님 다른 종목 물려 계시다고 하시면서 이게 많이 내렸으니까요. 한 많이 5% 내렸으니까 정도. 일단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실 거라면 많이 빠진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네. 만약에 이 주식이 많이 빠지게 되면 한 53,000원, 52,000원 정도 때까지 눌림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때 조금 한번 더 사보시는 건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12월 13일 토요일 날 다시 드디어 대구로 갑니다. 제 고향으로 가는데, 자, 영남일보 옆에 대구 상공회의소 4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장소가 협소한 만큼 조금 여러분들 일찍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오후 2시고요. 12월 13일 날 오후 2시 상공회의소 4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부산으로 갑니다. 12월 14일 날인데요. 일요일 여기는 1시예요. 오후 1시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서면 부산 WMC 지점에서 하는데요. 제가 그 S넷, 코콤 이런 거 그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셨던 분들은 필히 참석하셔서 자, 산업동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오셔서 다음 산업동향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병구 멘토께서 이제 주말에 강연을 좀 하죠. 저는 이제 온라인 쪽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이죠. 증시 큐브제 끝나고 4시부터 샘플러스 온라인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지금 방송을 열어놓고 왔거든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하세요. 섹터라든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시장 전략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조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회귀해서 가야 될 곳에서 분명한 매기가 터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